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분비가 작게 나온다. 작게 나오면 그 작게 나오는 양만큼 먹으면 될 텐데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먹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이 를 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활성산소 먼저 증가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를 막 산화시키고 유전자도 막 변형시키고 해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미국 암협회에서는요, 5 a day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하루에 를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이계호 교수입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하고서 태초 먹거리라는 기본 회복하는 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태초 먹거리가 13년 전에 2010년도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100% 전부 암 환우들 대상으로 했어요.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특효약하고 비법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분들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암 환우가 됐든 누구든 간에 병에 이제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증상을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전문 의사에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게 원인이 있죠. 원인은 의사가 치료를 못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거든요. 그 사람의 먹거리가 됐든 생활 습관이 됐든 환경이 되었든 간에 최소한도 5년, 10년, 15년 계속 반복되는 무엇이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치료하고 그 다음에 특효약, 비법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죠. 결론은 뭐예요? 특효약과 비법은 없어요. 문제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서 기본이 무너진 부분이 뭔지를 찾고 적절한 치료는 전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되,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질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건강보조식품이 됐든 음식이 됐든 또는 행위가 됐든 뭐 방법이 됐든 간에 항상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거냐면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건지 인공적인 것인지, 이게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보고서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인공적인 것은 뭔가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요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를 하면 할수록 맛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계속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는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김치 담그는 것도 가르쳐 주는데요. 김치 담그는 딱 20분 만에 김치 담그기. 하여튼 자연스럽고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최대한. 자연인이라 그래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실 때 저 산속에 가지면 안 되고요. 자, 방송에서 나오는 자연인들은 주로 어디에 살고 있죠? 심신, 산골에 살고 있잖아요. 지리산 안에서 자연인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요? 가을이 돼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농사를 지어 놨는데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디벼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또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와. 산소에서도 물을 가꿀 데가 없죠.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적인 자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극복할 수도 있느냐 또는 극복을 못하느냐, 그죠? 자연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앞집 아이는 학원을 2개를 다니는데 우리 집 아이가 학원 하나 다니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소위 이제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을 얘기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잘 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강 있고, 그렇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밤중에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큰 걱정 못하죠. 저는 미국에서 거의 한 9년 정도를 살았는데 거기는요, 밤에 돌아다닌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다정다감하고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계속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속으로 자기 자신이 올가져가고 있고, 또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사회 전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거기서부터 조금 멀리서 자기 자신의 돌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20대, 30대 우리 세대들은 최소한도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 이거죠.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다시 새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년, 6년
뒤로 다시 가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5년, 6년 자기 친구들보다도 좀 늦었다 하더라도 50대, 60대 되면 다 만나요. 무엇이든지 간에 너무 급히 가려고 하지 말고 좀 늦다 싶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한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소화 분비액이 다 작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음식을 먹으면 꼭 체해요. 따라서 스트레스 받은 날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자기 몸을 위하는 방법이고,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그럼 음식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먹어요. 자연의 법칙에 거슬리는 방법이라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온다. 그럼 작게 나오면 그 작게 나오는 양만큼 우리가 먹으면 될 텐데 자꾸 더 먹어서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모든 게 전부 다 자연의 법칙대로 뭔가 따라가만 가면은 손해는 안 보는데 지금 자꾸 거슬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는 삶이 지금 많은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이 칼라 푸드를 먹는 거예요. 미국 그 암협회에서는요, 5 a day라는 그 구호가 있어요. 5 a day. 하루에 5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다. 왜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합니다.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해서 혈액이나 소변 속에 생긴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해요. 활성산소가 뭔지 아세요? 원래는 좋은 건데 너무 많으면 이놈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막 산화시키고 유전자도 막 변형시키고 해서 나쁜 일을 만들어내는 놈들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활성산소가 먼저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이에요. 산성을 알칼리가 들어가서 중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예요.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제. 따라서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과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열심히 과일만 먹어요. 왜? 채소보다 과일이 맛있으니까. 근데 항상 채소와 과일은 균형 있게 먹어야 돼요. 단 거 먹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기보다는 내가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 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내가 피곤한데 뇌의 유일한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단 거겠죠. 그죠? 단 걸 땡기고 또 단 걸 먹게 되면 실제로 포도당이 공급해서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 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전체 대사가 좋아지면서, 그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또 마찬가지 그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데, 그래도 운동만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기분 좋은 것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운동만 해가지고서는 그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다 중화를 못 시켜요. 그 정도로 활성산소 생기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질문하시는 우리 PD님이 사업가예요. 1년에 순수익이 몇 억이 남아야지만 성공했다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얼마가 남아야지만 나 성공했다고 판단하세요? 100억. PD님의 기준에 의하면 90억을 순수익 올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 때문에 불행한 거야. 성공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땅이 있잖아요. 땅에 나무 꼬쟁이를 딱 꽂아놔요. 꽂아놓게 되면요, 개미가 이제 나무 꼬쟁이를 타고 올라옵니다. 열심히 올라와요. 열심히 올라왔다 제일 끝에 왔다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갑니다. 그 뒤에 따라가는 녀석은 앞만 보고 따라가는, 앞에 가는 녀석 보고 따라가는, 걔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 제일 앞에 가는 놈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공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성공을 평가할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성공의 평가는 절대로 결과가 되어서는 안 돼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되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거예요. 그리고 무리하는 거예요. 과정이 내가 보람있게 행복하게 자랐다면 비록 1억의 순수익이 남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1억의 손실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결과를 가지고 행복을 따지지 말고 뭘 가지고 따져라? 과정. 과정을 가지고 행복 기준을 따지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우리 PD님이 이 방송하고 난 다음에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죠? 안 나오더라도 뭐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지. 시청률 뭐 2 나오고 3 나오면은 행복할 줄 알죠? 그러면 또 푸시가 위에서 내려와요. 4 내라, 5 내라.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따라가는 게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어떻게 살았냐. 과정이 진짜 그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는 그냥 자연의 몇 개라 이거죠. 내가 만약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돈을 벌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돈을 못 벌어요. 그 결과는 그냥 맡기고 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알찬 삶, 즉 인간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돈이 있어서 기쁠 것 같지만서도 돈이 있어서 지금 슬픈 사람이 더 많거든요. 꼭 돈이 기쁨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고요. 돈이 있든 없든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쁨은요, 인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기뻐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기쁜 일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 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쁘게 살려고 뭐예요? 최소한도 노력은 해야 돼요.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뭘 제가 자꾸 가르쳐 드리냐면 휴대폰을 이용하라 그래요. 검색으로 웃기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 짜증날 때 그거라도 한번 보고 혼자서 구석에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원동력이 돼요. 슬프다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그 자세보다는 슬픈 자세에서, 절망된 자세에서 뭔가 그래도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기쁨으로 가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 건강은 굉장히 좋은데 정신적 건강이 나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항상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같이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절망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정확한 진료와 치료는 병원에서 전문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근데 그 원인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이 자연의 법칙에 거슬른 거예요.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게, 특히 먹거리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하면서 또 병원에 적절한 진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원인과 증상을 같이 치료하니까 훨씬 지금보다는 좋아지실 거예요. 단 이 세상에는 특효약과 비법은 없다. 찾아다니시면 안 된다. 특효약과 비법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